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CES 박람회 뉴스에서 종종 접하셨을 텐데요. IT 산업을 중심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광주시의 공동 브랜드인 GL 기업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처음으로 참가해 기술력을 홍보하고 투자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박람회 현장에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색으로 큼지막하게 쓰인 광주와 코리아 광주 GL이라는 문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 세계 레로라 하는 기업들이 몰려든 CES 박람회장에 당당히 광주의 이름으로 문을 연 광주 과전업체 홍보관입니다. 광주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 가전제품 박람회에 광주 공동 브랜드인 GL 이름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L은 광주시가 지난 2018년 지역 중소가전제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만든 공동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공기청정기와 살균기, 무풍난풍기 등 8개 업체가 14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이 많다 보니 사흘 동안 300여 개 기업이 방문했고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 등 박람회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와 살균기 제품을 만드는 지역기업 벤텍 프론티어는 미국 기업과 $10,000,000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출에 대한 도움도 되지만 보고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8개의 기업들이 처음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건 광주시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7개의 GL 기업 가운데 심사를 통해 8개 기업에게 박람회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많이 들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CES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돈 주고 오면 돈도 많이 들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해결해 줘가지고 쉽게 올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거든요.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CES 참여 준비를 시작해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았고 예산도 넉넉하지 못했다며 내년 박람회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 GL 소속 기업뿐만 아니라 AI 기업 등 참여 기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홍보맨이 되겠다. 그래서 공동 홍보관을 통해서 광주의 우수한 제품, 전자와 IT 제품을 세계 속에 알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 가전제품 박람회장에서 28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 광주의 기술력을 알린 GL 기업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전 세계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협의 쌀 가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초 이 청년의 주된 업무는 쌀을 운반하고 포장하는 일이었는데요. 유족들은 본래 역할이 아닌 기계 수리까지 도맡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 농협이 운영하는 쌀 가공 공장입니다. 쌀 포대를 운반하는 적재기에 경찰 통제선이 쳐진 가운데 쇠로 된 적재기 선반이 바닥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25살 박 씨가 이 적재기 선반에 깔려 숨진 것은 지난 11일 저녁 6시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남성은 쌀 포장 기계를 수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숨진 박 씨는 쌀을 운반하고 포장하는 일을 해왔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건 박 씨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진 박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1년간 적재기가 고장날 때마다 기계를 제조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억울하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가. 그걸 정확히 좀 따지고 싶고 저와 같은 부모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제가 원하는 거. 박 씨에게 수리를 맡긴 것이 누구인지 관리 감독을 했는지 등을 농협에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수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건지. 적재기 제조업체는 농협이 정식으로 자신들에게 수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고용 인원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경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새벽 휴식 시간에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40대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동료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13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연인과 다투다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20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벌써 봄을 맞이한 듯 포근합니다. 반가운 비도 종일 내렸는데요.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또 앞으로의 자세한 날씨 소식까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포근한 날씨 속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메말라가던 땅에 촉촉한 단비가 스며들었고 지난 폭설의 여파로 도심 곳곳에 여태 남아있던 눈더미도 모두 녹아 사라졌습니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 소식이 시민들에게도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는 좀 맞고 싶을 정도로 지금 보니까 동북 수온지 저수질도 20몇 %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비가 정말 단비가 돼서 이번 비는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광주 전남의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모두의 바람처럼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약 10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사용하시는 물량이 약 50만 톤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정도의 물량으로 현재 저수율이 회복하는 데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한편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오늘 최저 기온은 평년 기온을 17도 이상 웃돌았고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서 1월 1일 최저 기온 급값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겠지만 종일 10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며 따뜻하겠습니다. 추위는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제주에서만 일부 나던 레드향 등 아열대 작물이 전남에서도 생산돼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어서 못 팔았을 만큼 맛과 향이 뛰어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 속에 대목을 앞둔 농민들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이야기 김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풍성한 초록 이파리들 속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주홍빛 과일. 감귤보다 크기가 더 크고 붉은 빛을 띠는 레드향입니다. 한 나무마다 많게는 400개 이상 열려 크기와 빛깔이 여문 것부터 속속 따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수확에 나선 농민들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너무 좋죠. 농사 질 때 힘들었지만 이럴 때는 이 수확할 때 그 기쁨은 다 아실걸요? 귤보다 껍질이 얇아 까기 쉽고 과육이 부드러워 남녀노소 모두 먹기 편한 레드향. 높은 일조량과 따뜻한 해풍을 맞고 자란 탓에 당도도 높아 매년 설 선물로 전국에서 인기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에 올해 주문량은 예전에 못 미치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난방비는 물론 비료 등 농사에 드는 모든 비용이 올랐지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농산물 값은 농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팔로도 걱정이 되고. 기후 온난화 속에 전남의 새로운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은 레드향 수확은 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지역 내 보육 대체교사의 대량 해고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광주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교사 85명 중 60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광주시는 정부 지침대로 대체교사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교사와 노조는 오늘부터 청사 내부에서 고용 보장 약속을 받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이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해당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 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합의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은 담합 의심 정황만으로는 공정위 고발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33개 초등학교가 2023학년도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5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진도와 보성 각 4개교, 해남과 여수 각 3개교였고 장흥과 무안, 목포에서도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편 2년 연속 신입생이 없는 전남 지역 학교도 17곳에 달했습니다.